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11페이지 우리 종합부동산세 봅니다.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의의가 나오는데 일단 제가 이 종합부동산세 의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세금인지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의를 한번 볼게요. 이미 재산세 부담을 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꼭 국민교육원장 느낌인데 요거요. 종부세법 1조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취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이유는 2005년도에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도입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제가 말하는 걸 기억하셔야지 뒤에 내용들을 나중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이다. 이렇게 한번 들어두시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한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라고 그랬죠. 요새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 많이 해가지고 또 공시가격 반영률이 높아져가지고 일단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험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주로 한 문제는 종부세 문제, 한 문제는 재산세랑 묶어서 이렇게 오지선 다 구성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것들을 공부하느냐. 우리 기초인문과정이니까 성격, 특징이요. 또 그 다음에 종부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이죠. 이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인 것과 아닌 것.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한 4년 정도 계속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또 30회 시험은 종합문제인데 정답 지문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알고 있는 문제가 정답 지문이었고요. 그래서 과세상이 종부세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또 종부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죠. 그래서 납세무자 이 기준요. 누가 종부세 납세무자인지 이 기준은 또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종부세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느냐. 다른 세금도 항상 과세 표준과 세율은 뭐 중요하고요. 종부세도 역시 그렇습니다.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납세지. 또 종부세는 납세 절차요. 원칙 정부 부과과세 하잖아요. 정부 부과과세 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 관련한 얘기들. 또 종합부동산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들을 테마로 출제됩니다. 제가 특정 테마에 별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종부세는 한 문제 나올 때 주로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부세요 아주 깊은 내용이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대개는 이제 우리가 평상시 공부한 내용 수준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다 나오고 맞출 수 있는데 근데 가끔가다는 아주 깊게 문제가 나올 때도 깊은 곳에서 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세법이 우리가 1차 과목이면 몰라도 2차 과목이고 그것도 40문제 출제되면 깊은 내용까지도 강의하고 그럴 건데 공시법 나눠서 출제되는데 우리가 그냥 깊은 내용까지 막 찾아서 공부하고 미지의 세계까지 막 한 번도 안 나온 부분까지 미지의 세계도 발굴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시험용 공부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공부를 항상 효율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뭐 우리가 상대평가 같으면 그렇게 해야지. 상대평가 같으면 제 강의도 남보다 하나 어떻든 간에 더 맞추게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인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죠? 60분만 넘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깊은 내용들은 제가 생략해서 주요 내용들을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종부세 납세무자가 먼저 나오는데 이 종부세 납세무자요. 자, 특징 이런 것들을 먼저 제가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를 보겠습니다. 종부세 성격 특징 우리 교재 여기는 안 나왔지만 종부세 특징 성격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특징 성격이 어떤 성격의 세냐 그러면 종부세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과세고요. 자, 보유과세고 그 다음에 종부세도 과세 기준일이 있어가지고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요. 요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해야 해도 또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보시면 인세입니다. 인세. 그래서 인세니까 어떻게 하냐면 합산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합산해서 과세하고 또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보세요. 합산과세한다고 했는데 개인은 종부세 납세무자는 보세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개인과 법인이 있어요. 개인과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법인이나 단체도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하면 법인이나 단체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돼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럴 때 여기 보세요. 개인은 여러분요. 종부세 개인일 때는 처음에 종합부동산세에 도입했을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어요. 세대별 합산. 근데 지금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더 내면 불합리하다. 그래서 지금은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요. 개인별로 합산해요. 그래서 세대별 합산한다, 부부 합산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라는 거주자가 있습니다. 거주자라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거주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거주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그래요. 그 집에 사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거주자 그러면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배워요. 그럴 때 거주자가 있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갑의 배우자가 있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고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세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1세대원, 어떤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요. 갑은 주택인데요. 공시가격으로 6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요. 을명의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3억 원, 하나는 2억 원, 공시가격으로 2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요. 병은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주택분 종부세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부과 기준이 주택분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6억 원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종부세. 6억 원을 초과 보유할 때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6억 원을 초과 보유할 때요. 납세 의무가 없고 6억 초과 보유할 때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여러 채 개인별로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전에 세대별 합산과세 했을 때는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치니까 15억이죠. 그래서 종부세가 부과됐는데 이제 개인별 합산함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갑 개인별로 따져요. 갑 개인별 보니까 공시가격 6억인 주택이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 의무가 없죠. 을 개인별로 합산했더니 5억이에요.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 의무 없죠. 병 당연히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 의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별 합산했을 때는 종부세가 부과됐더니 이 집이 개인별 합산함으로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잖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간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분산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별 합산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법인이나 단체는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있어도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있어도 법인별 합산합니다.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법인별 합산하고요. 자, 그래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이렇게 개인뿐만 아니라 법이나 단체도 되고 개인이 납세의무자일 때는 이제 개인별 합산한다는 걸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니다. 종부세 특징이에요. 종부세도 역시 사실주의 과세예요. 실질주의,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종부세도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이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특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어떤 관계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부세와 재산세는 어떤 관계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관계인데요.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보유하는데 A라는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명시에 있어요.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냐면 먼저요. A 부동산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이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합니다. 비부동산에 대해서 역시 또 재산세를 1차적으로 이렇게 방명시장이 부과합니다. 각 시군구에서. 그런 다음에 개인별로 합쳐봐요.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해요. 그러면 이제 2차적으로 뭐가 부과되냐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종부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재산세가 과세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중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별론데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액은 공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로 이원화되어 있다고요? 재산세와 종부세로.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 강남을 중심으로 아니 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했으면 됐지 왜 또 종부세를 또 부과하냐, 이거 이중과세 위헌이다 그랬는데 합헌 결정 났죠? 왜요? 자,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세율 체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재산세 관계, 보유세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행 세법 체계상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그래서요,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한번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도록 하는데 일단요, 그 과세대상부터 한번 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요, 과세대상은 제가 여러 번 자주 나왔다고 그랬죠. 자, 과세대상은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에서 밑줄입니다. 주택과 토지 중에서는 종합합산, 별도합산상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밑줄짝입니다. 자, 그리고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나왔는데 제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봅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요, 여기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어떤 게 있냐면 주택과 토지가 대상이라고 금방 돼 있네요. 자, 주택과 토지가 대상인데 이 주택에 있죠. 이 종부세 대상에 들은 주택의 별장은요, 별장은 제외합니다. 별장은 제외합니다. 자, 별장은 포함하지 않고요, 제외하고. 왜냐하면 별장은 아까 재산세에서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4%.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4%였잖아요. 고율의 세율로 이미 재산세에서 과세를 했는데, 고율의 세율로, 높은 세율로. 근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종부세는 재산세보다 높은 고율의 세율 체계로 돼 있는데 또 종부세가 부과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고급 주택이 있죠? 고급 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지 재산세에서는 아까 고급주택도 포함해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상식처럼 알고 써야 돼요. 주택군 종부세 대상에 대해 별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고급주택은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데 이 모든 토지를 아까 재산세에서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도합산 대상 토지, 상가토지 같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잡송지 같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 또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봅니다. 이 별도나 종합합산, 합산 대상 토지, 합산이란 말 들어가 있는 이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농지, 그 다음에 목장, 예외적인 임야, 이런 애들은 재산세에서 저율분리 대상 토지라고 하셨죠? 0.07% 저율분리 대상 토지라고 하셨는데요. 얘네들을 보세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어요. 자, 근데 농지요, 과다보유하면 안 돼. 농지는 요만큼만, 농사 요만큼만 지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아, 농사 요즘에 소규모로 지어가지고, 소규모로 지어서 농사 수지타산 안 맞잖아요. 대규모로 지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가 맞지 않잖아요. 저율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과세하는 거니까 종부세에서 제외되고, 또 공장 용지 같은 것들을 보세요. 공장 같은 거. 자, 어느 기업에서 몇 조 원 투자해서 대규모로 공장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은 요만큼만 지어요.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장용지 같은 것도 역시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로 과세한 거니까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또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 자,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러면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거, 슬롯 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같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히 모르셔도 되고 대충 짐작만 하면 돼요. 이런 것들. 자, 또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 토지라고 해서 아까 몇 프로? 4% 고율로 과세했잖아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하여튼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자, 얘네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대상, 인것과 아닌 것. 자, 종부세 대상 아닌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종부세 아닌 것들을 정리해드릴 건데, 여기 칸이 모자라니까 이쪽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 대상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취득세 작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작은 종부세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재산세랑 비교해보면 건축물이요. 건축물은 상가 건축물 같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요. 이게 여기 보세요. 상가용이든 상가용 건축물이든 공장용 건축물이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하여튼 웃다 튼간에 있죠, 여러분.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무조건 아니에요.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무조건 건축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도요. 선박이나 항공기도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별장은 금방 제외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별장 제외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있죠.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과세 대상 토지 역시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합산 배제 대상 주택. 자, 이게 어떤 게인지 한번 볼게요. 나중에 기본소나 하면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주택,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택은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합산해서 배제시켜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인데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나중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임대주택 등. 자, 임대주택은요, 많이 공급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게 좋겠어요? 국가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많이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게 좋아요? 억제하는 게 좋아요? 예? 이 상식이지, 이거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많이 공급되는 게 좋은 거지 과다보유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정규주택을 합산할 때 배제시켜요. 물론 이제 조정상 지역 내에서 광명시에 해당되네요. 조정상 지역 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주택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주택을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없애가지고 이제 종부세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은 합산 배제 대상입니다. 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요. 듣기만 하세요. 나중에 다 나오니까.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포함시키는 게 억제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많이 공급되는 게 좋겠어요? 공급되는 게 좋지.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집 져놓고서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소유하는 주택은 역시 또 합산해서 배제시켜주고요. 또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것도 합산해서 배제시켜주고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것도 합산해서 배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대주택 등등에서 이렇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 아닌 것들이요. 자, 그래서 인것과 아닌 것,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고 인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토지는요, 여러분, 토지는 이렇게만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번 수는 안 배웠는데 재산세에서 나중에 토지 이용 구분을 자세히 배워요. 그래서 어떤 토지가 나왔어요. 그럼 토지 이용 구분 배운 것으로 해서 자,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종부세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자세히 우리가 공부할 거고, 오늘은 이렇게만 딱 여러분들이 인국과 아닌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대로 대상을 알아두시면 되고, 411페이지 과세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항 중에서 일반 건축물, 간단하게 우리 교재가 나와 있지만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락장이든 건축물 무조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 저리든 고리든 아니고 선박항공기, 별장 등은 가액불문하고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 쫙 밑줄이고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비과세 등 그래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밑줄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이를 준용한다 밑줄이야. 무슨 얘기냐?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 감면됩니다. 여러분,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에다가 종부세를 부과해. 부동산을 너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말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비과세 그대로 감면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장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봅니다. 납세 의무자를 보는데요. 과세기준 연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상인 주택 밑줄입니다. 공시 합한 금액이 얼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6억을 초과할 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 딱 6억 원일 때 납세 의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은 최근에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까? 5억일 때는 아닙니다. 6억도 안 되고 6억을 어떻게 해야 돼? 초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주택분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 표준 계산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 보니까 바탕색 박스에 보니까, 자, 소유자별로 전국의 주택인 공시 합한 금액에서 3억 원 공제하는데 기초공제로서 1세주택자의 하남, 자, 그리고 또 여기서 6억을 빼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을 곱하는데, 재산세처럼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자, 내년도 올해는 85%였고 2020년도는 90%, 2021년은 95%, 이런 식으로 이 공정시장가액이 계속 높아지는데요. 90%를 곱한 금액입니다. 안 곱하면 틀리고요. 그럼 우리 교재가 이걸 지금 한꺼번에 해놔가지고 조금 설명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을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요, 이렇게 구해요. 제가 두 가지 경우 나눠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구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는 종부세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하냐면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자, 얼마를 공제하냐면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 6억 공제예요. 왜냐하면 6억 원 초과해야지 6억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몇 프로라고요? 90%입니다. 2020년도에 곱한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을 곱해야 돼요. 재산세처럼. 그 다음에 다만 또 보세요. 단독 소유요. 공동 소유 안 되고 단독 소유, 단독 명의,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요. 단독 소유 1세주택자는, 자, 종부세 과세 표준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3억 원을 기초공제해요. 3억 원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빼줘요. 그리고 여기서 또 6억 원을 공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공제합니까? 9억 원을 공제합니다. 단독소 1세주택자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여기다 공정시장가 몇 프로요? 90%를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들어서 어떻게 과세 표준 구하는지 맛배기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어떤 1세대원이 있어요. 설명의 편의상 그냥 1세대원이 있는데, 설명의 편의상 1세대원이 있는데, 갑이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1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합니다. 이 집은 지금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을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까? 을은 납세의무자 돼요? 예? 을 납세의무자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부도 아까 개인별 합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납세자가 되잖아요. 자,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갑은 납세자가 되죠? 개인별 합산했더니 6억 초과했으니까. 그럼 갑에 대한 종부세 어떻게 계산하냐?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얼마를 공제합니까? 예? 6억 공제합니다. 기초공제 안 해줘요. 1세대 1주택자만 해주는 거지.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그냥 공시가합한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을 몇 프로? 90% 곱해요. 자, 그러니까 4억에다가 90%니까 얼마입니까? 4구 36 얼마입니까? 3억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4구 36.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이 부분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쉬는 시간에 끝나고 저 쉬는 시간에 갔는데 저를 불러더니 교수님 잠깐만 아까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아니 뭐 3억 얼마씩이나 세금을 내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요. 1년에 자 공시가격 10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1년에 3억 얼마씩 세금을 내면 이 사람 몇 년 만에 아니 3억 6천만 원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3억 저 현금을 저 3억 6천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진짜 저기 저 부자 진짜 부자들 아닌다며야? 에? 그러면 이 사람 3억 6천 원 세금 내기 위해서 부동산 뭘 팔아가지고 내야 되는데 집 팔아가지고 내야 되겠네. 그러다가 집 팔다 몇 년 만에 그냥 거지 되겠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거 팔아가지고 저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몇 년 내면 그냥 망하는 거지. 자, 여러분, 이건 과세 표준이고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구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과세 표준이 3억 6천이라는 거고 세율도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보다 지금은 세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요번에 세금 폭탄이다, 지금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공시가격 반영률이 높아져가지고 종부세 대상자도 늘어나고 세금 폭탄이다 하는데, 광명에서 저희 가족도, 저 형제 중에 한 명이 저희 형제들 여기 살고 있어요. 광명에, 저쪽 아파트에. 근데 그 1년 사이에 있잖아요. 1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지금, 집 2채 있는 분이 계시는데, 광명에. 그 집 하나가 둘 다 올라왔는데 하나만 따져볼게요. 하나를 샀는데 두 채가 있다. 하나를 팔고 또 하나를 또 평소에서 또 샀는데 사고 나서 지금 2년 만에 지금 뭐 2억 5천인가가 올랐대요. 그리고서 요번에 종부세를 내는데 종부세는 뭐 기껏해야 내가 보니까 뭐 정확한 액수를 말하지 않지만 1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2억 5천 벌어가지고 2억 5천 저 벌어가지고 세금 100만 원도 안 내는 걸 한 5, 60만 원 내고서 죽겠다 막 폭탄이다 이러면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또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는데 기꺼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고 생각하시고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니까 당당히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세율이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세율이. 지금은 세율이 낮아요. 그래서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내시는 분은 뭐 부담이 되시겠지만 또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과세 표준이 여러분들 3억 중 내는 거 아니고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는 1세대원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자 1세대 몇 주택이냐면 1주택이에요. 자, 을은 다른 세대는 주택이 없고 갑만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단독 소유네요. 지금 갑 단독 소유? 네, 그러니까 단독 소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이니까 갑에 대한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여기서 6억 공제합니다. 시험 볼 때는 바로 그냥 9억 공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기초 공제를 제가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고 시험 볼 때는 아예 그냥 9억 공제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몇 프로요? 90% 곱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천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정확히 외우거나 정확히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다음 순환에 1월 달에 또 설명드려요. 1, 2월 과정에서 또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또 정확히 이제 아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 계산하는구나. 자,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을 반드시 곱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눈여겨보면서 이해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적으면 0으로 본다. 소수 말하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413페이지 보면 종부세 세율이요. 이게 이제 2019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옛날하고 다르게 2019년도부터는 종부세 주택부는 주택 수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면 납세무자가
조정 대상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2주택 이하다 그러면 3억 원이야 0.5%부터 94억 초과했을 때 2.7%까지 0.5에서 2.7%까지 과표유관 7단계로 이제 초과 누진세 규정됩니다. 오늘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양가로 2번 납세무자가 3주택 이상이요. 요 3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때는 1,000분의 6, 0.6%부터 이게 3.2%까지 7단계로 이제 초과 누진 6단계로 초과 누진세 규정됩니다. 아까 납세무자 2주택 이하도 7단계가 아니라 6단계네요. 6단계 초과 누진세 6단계로 초과 누진세 규정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나중에 외워야 돼요. 주택분 요거 처음과 끝을 외워야 되는데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2주택 이하다. 조정상 지역 외 2주택 이하는 빵5, 27, 6단계 초과누진세예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은 빵6, 32, 6단계 초과누진세 하면서 외워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택 수에 따라 조정상 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구나. 요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3번 이중과세 조정법입니다.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계세를 공제한다 몇 줄이요. 아까 제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웠네요. 아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고 그랬어요, 아까? 재산세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유세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액공제예요. 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요, 연령별 보유한별로 세액공제를 주는데, 요것도 뭐 시험 지문에 나왔었는데, 요번에. 자, 봅니다. 과세 기준을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밑줄입니다. 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요.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1세대 1주택자만, 단독소 1세대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다 그러면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를 해줘요. 어떻게 연령에 따라 공제해주냐?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데 오늘은 눈으로 한번 봅니다. 그냥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수액의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69세까지는 20%, 70세 이상이면 30%를 세액공제해줘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 연령별에 따른 공제는 1세대 몇 주택자예요? 1주택자에 대해서만. 만 몇 세 이상?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해준다. 요거만 알고 가면 돼요. 넘어갑니다. 414페이지요. 414페이지 보시니까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입니다. 또 보유기간별로도 세액공제 해주는데 이것도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주는 거예요. 자,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밑줄입니다.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 밑줄입니다.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1세대 2주택자는 안 돼요. 또 3년 보유하면 안 돼요. 몇 년 보유해야 돼?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유한별 공제 주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산수세 20% 공제 주고요.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공제 주고요. 이 올해 2019년에 추가된 건데 15년 이상 보유하면 50%를 공제해 줘요. 자, 중복 공제를 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밑줄이요. 2주택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이 1세대 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령별 공제, 세액 공제만 나와 있는데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연령별 세액 공제만 돼 있는데 뭐하고 뭐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요? 보유기간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와 연령별 세액공제는, 그러니까 이 경우 다음에다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와 이 경우 세 번째 줄 양가로 3번 중복공제 세 번째 줄 이 경우 다음에다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와 연령별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70% 한도로 한다. 밑줄 자격. 그러니까 70% 범위 내에서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연령별 공제 만 70세 이상이면 30% 공제해줘요. 보유기간별 공제 15년 이상 보유하면 50%예요.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80%. 80%인데도 최대, 그러니까 몇 프로 한도 내에서만 70% 한도에서만 공제해줍니다. 이게 시험 지문에 30회 때 나왔었고요. 자, 몇 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안 볼 거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5번에 세부 담상안이요. 종부세도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 허용된다는 것만 알고 갑니다. 자세한 기준은 나중에 배우고요. 종부세도 세부담 상한이 허용된다. 아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부세도 전년도 세액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한다.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 요거만. 자세한 기준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추가된 게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은 200% 한도로 하고 3주택 이상은 300% 한다는 규정이 추가된 건데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415페이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자, 과세 방법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나눠서 과세합니다. 자, 주의 보니까 재산세 규정에 의한 분리대상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가 아니라고 그랬지 아까?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러면 상가 토지를 또 올리시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가 다 보다 종합, 이렇게요. 납세 의무자 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일 때 상시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공시가판 금액 밑줄입니다. 얼마요? 5억 초과하는 자. 나대지 잡종지라 단위가 좀 작아요.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단위가 좀 커요. 밑줄입니다. 공시가판 금액이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자, 그럼 절 보세요. 아까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주택분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 6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얼마? 별도 합산 얼마 금방 받는데 본지 지금 10초도 안 되는데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 합산은 얼마? 5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자,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니까 또 헷갈려 하시는데.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계산은 또 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 5억 공제하느냐?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니까. 5억까지 납세는 못 잖아요. 그리고 공정시장가를 반드시 곱해야 되는 애들도 몇 프로 곱하냐? 90%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하고 달리 무조건 90%예요. 토지분, 주택분이든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재산세는 아까 시가 순액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토지건 충분은 70, 주택은 60%였는데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다? 90%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요. 역시 공시가판 금액에서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니까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90% 곱합니다. 한 번씩 눈여겨보고 갑니다. 자, 416페이지 세율입니다, 여러분. 세율은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 세율은 그냥 초과 누진세 구조로 돼 있다는 건데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갑니다. 세율은 자, 신금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래서 종부세는 주택부는 이렇게 주택수와 조정상 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거 아까 한번 봤죠? 자, 그리고 보시고 가면 됩니다. 이중과세액 조정과 세부담 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있는 재산세액 뺀다는 얘기 나와 있고 또 세부담 상은 적용된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17페이지 부가징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가징수도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고개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근데 오늘 우리가 수업이 지금 몇 번 남았나요? 예? 2번 남았죠? 앞으로 2번 더 남았잖아요. 우리가 연말 되려면 앞으로 2번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부세 여기까지만 딱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2주에 걸쳐서 소득세를 이제 2주에 걸쳐서 보면 돼요. 그러면 딱 이제 우리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장만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하냐고요? 418페이지까지만 합니다, 오늘.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만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417페이지 보기 전에 고기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자. 길게도 뒤로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만나면, 요즘 어떤 분들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게, 저 사람 말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순간적으로 딱 스쳐 지나가다가, 얼마 안 남았구나. 미리 지금 정도 되면 새해 인사해도 되긴 됐구나. 그래서 뭐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나 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제 당분간 이제 이렇게 연말에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은 못 만날 것 같은 친구들. 이렇게 이제 동창회 요즘 모임 많잖아요. 만나면 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막 이런 얘기 헤어질 때요. 그러면
새해? 아,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새해가 오면 안 되는데. 왜냐면 나이가 한 살 더 먹잖아요. 막 그래서 요즘 그런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금방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서 우리가 과정도 11월, 12월 과정도 이제 종반부로 막바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1월 달 되잖아요. 금방 또 1월 달 돼서 새로운 마음으로 막 시작했잖아요. 야, 뭐 시험장 가기까지 한참 남은 것 같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영부 하면서 2월 달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예요.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합격의 수많은 비법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격 후기 같은 걸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합격 후기 같은 걸 보면 거의 한 90% 수강생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90% 하는 수강생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냥 교수님들을 믿고 요 시스템대로 쭉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 요 따라가기만 하면 합격한다. 그랬더니 합격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가면은 처음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수강생분은 똑같이 배우는데 어떤 수강생분은 어떤 분은 이걸 들으면서 이제 똑같은 강의를 했는데 같은 강의실에서 이해가 쏙쏙 됩니다. 막 재밌네요.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분이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도 진짜 모르는지 막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을 그럼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두 개 그거는 모르는데 그래요? 그거만 알겠는데 그럼 또 하나 물어봐요. 근데 두 개 대답을 해요. 그럼 두 개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만 알겠는데 내가 또 물어봤어요. 다른 곳에서. 근데 대답을 또 하더라고요. 세 개만 알잖아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물어봤더니 또 대답을 해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시간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 다 까먹는데요. 뭐. 그럼 까먹는 건 다 까먹지 누구나 그러면 그래서 한 번 알려줬는데 다 기억하고 한 번 들었는데 다 이해. 다 알았어. 한 번 다 안 까먹고. 이런 분들은 저희 업계에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저희 생계를 위협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하나를 알려줬는데 열을 알아버리고 혼자 공부한다고 딱 두 달 딱 듣고 자기 혼자 공부한다고 가버리고 이러면 저희는 뭐 먹고 살으라고. 여러분들 앞으로 할 게 주구장창인데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저도 그렇다고 했고 다 생소한 낯선 분야의 어떤 지식들은 다 금방 까먹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그렇지만 극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저희들 강의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론도 기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심화시켜 가다가 또 요약 정리해주고 또 문제로 연습하고 또 압축 정리해주고 파이널로도 탁탁 찍어서 이거는 최소한 보고 가라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수강생분들은 처음에 지금 이제 보면은 이렇게 글 같은 걸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수강생분은 이렇게 처음에 글을 올리는 걸 보면은 이분은 공부를 좀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또 오는 수강생분이 있고 어떤 수강생분은 진짜 한숨이 갑자기 탁 나오면서 이분은 이제 공부할 때 힘들게 공부했구나 그런 분이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거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게 아직 다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끝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고 이게 딱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딱 느껴질 수가 있겠어요. 아직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표정이요. 처음 지금 강의하는 곳인데 표정이 굉장히 처음 얼굴 보는 얼굴인데 굉장히 표정이 밝은 얼굴이 있어요. 딱 보면요. 전달되는 느낌이 탁탁 들어가요. 어떤 분이에요?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이지. 예를 들어서 세법 예를 들어서 자, 공부가 다 됐는데 딴 데서 이제 했는데 1차만 아깝게 안 됐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와서 들으면은 공부했던 분들이 들으면 그냥 기초 과정을 들으면 쏙쏙 들어오지 그냥 느껴지면서 가슴에 저 얘기 저런 의미였구나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실망할 것도 없고요. 그냥 내가 이거 돌아보니까 뭘 배우는지 다 까먹은 것 같고 남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계속 또 끄집어내서 강의해드리고 실망하지 말고 수업 안 빠지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417페이지 자 부가징수 뜸을 들였는데 과세기준일과 납세지에서 과세기준일을 봅니다. 종부세도요 항상 뭐든지 판단할 때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를 보면요 종부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요.
종부세도 소득세법상의 납세 규정을 준용하는데 아직 소득세를 안 배웠으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리면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 그래서 거주자와 개인을 비거주로 나누는데 거주자다 그러면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국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한다고 그랬어요? 주소지, 집값과는 분류부라고.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거주자인 개인인 종부세 납세자가 개인인 거주자일 때 종부세 납세지는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비거주자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음에 자,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소득세 총설에서 배우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요. 시험은 주로 거주자인 개인일 때를 물어보니까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어디다? 주소지다. 요것만 알고 넘어갑니다. 418페이지 부가와 징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 세합니다. 자, 밑줄입니다.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종부세는 정부 부가세니까 관할 세무장의 세금이 산합니다. 결정해서 자, 납부기한까지 부가 징수한다 그랬는데 가로도 비춥니다. 당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 징수합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 대상의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납기가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재산세는 아까 건축물 선박 공기 7월 16일 31일, 토지분은 9월 16일 9월 30일, 주택 절반은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그랬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종부세는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바꿀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또 저를 보세요. 시험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관할 세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가징수한다. OX예요. X입니다. 재산세 헷갈리면 안 돼. 9월달 아니고 얘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주택분은 부가징수할세액이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에는 9월 16일 9월 30일 아닙니다. 무조건 주택분도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예외 신고납부 방식이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한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금과 세액을 역시 또 밑줄입니다.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밑줄짝이에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부가과세, 고의소가 날라오는 게 원칙이에요. 납세무자 고의소를 딱 봤더니 진짜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관할 세무장의 결정, 고의소 날라온 건 내가 휴통에 버렸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그 다음에 부가세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 종부세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밑줄입니다. 여러분요, 아까 재산세 부가세는 우리가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러분? 아까 어떻게 외웠어요? 네? 재진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재진이. 우리가 앞으로 잊지 말고 계속 불러야 되는 그 이름 재진이 이렇게 외웠잖아요.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냐면 또 역시 사람 이름으로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종농이. 네? 자, 앞으로 또 우리가 계속 불러야 되는 얘네들 이름 재진이 종농이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진이요. 재산세액의 20%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자, 종부세액의 몇 프로예요? 20%로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냐? 재진이, 종농이요. 그래서 재산세는 부가세목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뒤바꿔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분할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돼야 안 돼요?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물납은 안 돼요. 조세 총론할 때 했잖아요.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돼? 상속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상속세만. 종부세, 양도세 물납 안 된다고 그랬어요. 총론에 배웠어요. 자, 분할납부는 허용돼요. 종부세가. 그럴 때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납부할세액 밑줄입니다. 납부할세액 얼마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재산세도 아까 납부할세액 얼마였어요?
분할납부 기준금액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분할납부는 아까 재산세 250만 원 초과할 때. 개정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그 세 개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야. 전부 아니고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납부 몇 개월이요? 6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이건 6개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자, 종부세는 납기가 무조건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예요. 그죠, 여러분들? 주택분이 토지분이다. 그러면 종부세는 분할납부가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종부세는 다음 년도 언제까지요? 6월 15일을 분납기한으로 합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다음 연도 언제? 6월 15일까지로 분납기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입니다, 여러분들. 자, 딱 알아두시고 얼마를 어떻게 분할납부할 수 있냐는 지금 신경 쓸 거 없고요. 이 분할납부 기준금액도 종부세에서 정답 지문은 아니었지만 지문에 알고 있는지 나왔었는데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맨날 들었던 예가 종부세 분할납부를 제가 하는 기준금액을 납부할세 400만 원으로 해서 맨날 예를 들었었는데 이번 30회 시험에서도 정확히 제가 들었던 예 400만 원으로 딱 나왔어요. 그래서 딱 나오고 그래서 정답 좀 아니었지만 어떻게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분할납부 요건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까지 다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동산 보유 시부가 되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를 우리가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재산 종부세를. 왜 한숨 쉬고 그래요? 자, 많이 공부했잖아요. 저를 봅니다. 복습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고 우리 재산세 공부했는데요. 재산세는 부동산 역시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인데 특징을 공부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예요.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도 당연히 포함이고요. 시군구 이렇게 기억하고 재산세에 어떤 세금이냐? 또 얘는 재산세는 여러분 응익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또 재산세는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중에 기본소득 하면 나오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하기 때문에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재산세는 원칙 물세입니다. 주택 같은 것들은 여러 개의 주택이 동일한 시군구나 구역내에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 인세적 성격이 있다. 그래서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당의 시군구나 구역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인세적 성격도 있고요. 재산세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내 명의로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면 납세문제가 되고 또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사실상 토지도 대상이 되고 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세 대상이 되고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또 현황부과입니다. 과세기준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이런 거. 우리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토지는 모든 토지라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네?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산세 대상의 주택에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주택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 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입니다. 주택은 항상 공시가에 평가할 때도 주택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 개념 잊지 마시고 선박 항공기는 그냥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대상이 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재산세 대상 5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입니다. 우리 이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모든 토지를 이용 모습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분리과세, 별도, 종합합산상 토지로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분리과세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농지, 목장, 예외적임이나 공장용지는 어느 유형의 토지로 구분했어요? 저율분리대상 토지로.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유형의 토지로 구분했어요?
별도 합산대상 토지로. 예? 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로?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사채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상 토지로 분류과세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문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기계시로 아니고 과세율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공부상 소유하는 자예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하는 자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문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안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납세문자는 누가 된다?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을 때 누가? 공부상 소유자다.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종중이고요. 이런 것들. 자,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문자입니까? 위탁자의 수탁자예요. 수탁자가 납세문자다. 이런 거. 위탁자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요. 세금 계산해야 되는데 과세표준 결정 어떻게 하느냐.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 징수하니까 재산가액인데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개인 소유재산과 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기준은 같아요, 달라요? 개인 소유재산과 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기준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개인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 순액을 기준으로.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에 한해서는 시가 순액이 바로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을 곱합니다.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무조건 주택은 60%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이거 지문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뭐로 합니까?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 곱해 안 곱해? 안 곱합니다. 시가순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되고, 자, 세율은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재산세요, 여러분. 예, 재산세. 예.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오늘은 자세한 거 안 했어요. 다만 주택은 별장은 4%,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고급주택 포함해서 초과하는 수율이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4% 아니라는 걸 주의하고,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 최고 높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재산 보세요, 여러분. 복습하다 보니까 하나도 다 배운 거, 다 까먹은 것 같지만 그래도 생각이 좀씩 나잖아요, 여러분들. 옳은 걸 배웠어요. 뭘 또 고개를 흔들고 그래. 자, 잘하고 있으면서.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이 IT 관련한 강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 무슨 뭐 코딩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서 3시간 동안. 그리고 저보고 그거 한번 해보라고 하면 난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전혀 이렇게 뭐가 뭔지 그냥 어리벙벙해가지고 여러분만큼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는 건 당연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봅니다. 또 재산세에서 세율, 하여튼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은 4%,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 4% 아니라는 거. 별장은 몇 프로?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 이 정도 알면 되고, 재산세 세율은 오늘은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는 자, 토지,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토지 소재입니다. 각각의.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 주택은 주택 소재지, 부동산 소재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거.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거기서 발부할 때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종부세는 원칙 정부과세인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거기서 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는데, 역시 신고납부할 때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종부세는 원칙 정부과세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 근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거기서 보낼 때는 둘 다 납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하고요. 자,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기는 언제고, 전기분에 대한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토지분은 언제고? 9월 16일, 9월 30일. 주택,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다만 주택분요, 재산세, 부가징수할세기 얼마 이하일 때?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근데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면 틀리고, 무조건 납기 언제다? 9월 16일, 9월 30일까지다. 부자들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재산세요. 재산세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딱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요. 한다는 거 2,000원이면.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납기가 같을 때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인데 특정 자원분이에요, 부동산분이에요. 특정 부동산분이 재산세 친구니까 나란히 재산세 고지서에 납기가 같을 때 병기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재산세. 자, 물납과 분할납부가 허용되는데 모두 물납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걸 물납해요? 부동산인데 어떤 거?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노민시군구에 있는 걸 안 되죠? 자,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올해 개정이 된다고 그랬죠?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한 전에 언제까지? 2개월 내. 종부세는 물납 안 되고 분할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도 같아요. 재산세랑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한 전에 언제까지? 6개월 내 종부세는 분할납부고요. 기록의 종부세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웠다? 재진이. 종부세는 그 이름 어떻게 외웠다? 종농이. 이렇게 우리가 외우시면 되고.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고 인세를 합산과세하는데 종부세 납세문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문자가 됩니다. 개인일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 개인별 합산이에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 세대별 합산 아니에요. 부부 합산 아니에요.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문자가 된다. 법인별로 각각 과세합니다. 법인별로 합산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는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 부과합니다. 여러분. 종부세는 재산세랑 종부세는 지금 이원화돼서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이원화돼 있다는 것. 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다는 거. 이런 거 잊지 마시고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이 주택의 별장은 포함해 제외하고 이미 재산세 앞으로 고일과세 했으니까 4%로 재산세 이미 고일과세 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주택에서 별장은 제외하고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고급택은 취득세만 좀 과세하니까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니까 종부세가 되고 토지 별도 합산이나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일이든 고일이든 아니다. 종부세 대상 아닌 거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그럴듯하지만 공장용이든 고급 확장용이든 종부세상이 아니다. 건축물은 선박항공기 아니고 별장 아니고 분리상 토지 아니고 전국인 토지를 합산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더라. 임대주택 같은 거 많이 공급되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종부세 납세무자입니다. 종부세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판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초과하는 자? 나대리 잡종지 같은 거로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수십 번 할 거니까 안 외우고는 못 배겨요.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은 아직은 정확히 몰라도 괜찮지만 공시가격 합판금액에서 일반적으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이 몇 프로? 90% 합판금액이고 단독소유, 공동소유 안 돼요. 단독소유 1세주택자는 공시합판금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6억 공제하는 게 실제로 얼마? 9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90% 합판금액이다. 자, 종부세 세율은 주택분은 이제 정확히 몰라도 돼요. 주택 수와 2주택 이하인지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인지 조동상정 내 2주택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거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허용이 돼야 한대요. 허용이 된다는 거 아직 기준은 정확히 몰라도 되고 재산세나 종부세나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재산세도 있고 종부세도 있다. 자세한 기준은 아직 몰라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다 했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잘하셨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제 소득세요. 특히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공부합니다. 2주 남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고기 드시고요. 하여튼 잘하셨고 하여튼 건강 따뜻하게 날씨는 추워도 마음만은 포근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